폴란드에 도착한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동부에 새로운 부대가 창설됨과 동시에 신속히 곳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하샤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 SNS에는 새로 창설한 오스트로다 부대에 K2 전차를 포함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같은 현대화된 장비들이 배치될 것이라 하였으며, 유튜브의 한 폴란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폴란드 북부 바르미아 마주리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엘브라크에 도착한 K2 전차가 주행 테스트와 현수 장치를 점검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제1포병연대가 창설된 아우구스투프 지역에서는 K2 전차와 에이브람스, K9 자주포 등이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나와있던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거나 위에 올라타면서 현대화된 무기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급해 보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빠르게 배치를 추진 중인 폴란드,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8월 15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준비로 한창입니다. 올해로 9년차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안제이 두다와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앞두고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더욱이 5년 만에 퍼레이드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가장 현대화된 무기체계인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을 행사에 맞춰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빠른 납기 덕분이죠. 한국산 무기 도입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폴란드는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유럽 내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폴란드 정부의 군사력 과시는 대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통한 지지율 상승,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팽창하고 있는 러시아의 야욕을 억제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한편 폴란드의 행보에 발맞춰 폴란드 주변 동유럽 국가 역시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의 절친국이자 유럽 내 최대 동맹국인 루마니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의 선례를 따라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의 대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 30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은 루마니아는 더 많은 탱크를 구입할 계획이다, K2 블랙팬서는 또 다른 유럽 국가를 정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루마니아는 54대 M1A2 에이브람스 구매 외에 약 300대의 추가 주력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이 계약의 가장 유력한 입찰자는 한국 업체인 현대로템이 제공하는 K2 블랙팬서 전차다. 부크레슈티 정부가 K2 전차 도입에 동의하면 미국과 한국 전차를 모두 구매한 폴란드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또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폴란드도 구매한 K9 썬더 155mm 자주포 90문의 판매를 루마니아에 제안했다. 한국 방위산업계가 루마니아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에로스페이스와 NIG 넥스원은 지난 2월 6일과 8일 루마니아 경제부와 무기 및 탄약 생산 가능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동안 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26일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조금 예상 못한 시각으로 K2 전차를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를 위한 K2 탱크, 한국 300전차 쟁탈전 돌입, 에이브람스 독점을 깨기 위해 기준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루마니아 국방부의 에이브람스 구매는 G2G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산업협력이나 절충구역이 없는 방식이다. 즉 국방산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루마니아는 미국이 아닌 새로운 협력국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루마니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달 대한민국 루마니아 방산협력회의에서 테오도르 인시카슈 국장은 새 전차, 즉 300대의 전차를 구매할 것이고 시기는 육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전차가 모두 에이브람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것은 폴란드와 같이 K2와 에이브람스의 혼합 함대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쪽에서도 자국의 선례를 따라 루마니아 역시 K2 전차 300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로 도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유럽의 리투아니아가 최근 독일산 레오파르트 5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K2 전차가 루마니아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독일산 전차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리 있는 말이지만 사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르트를 도입하는 것은 순전히 레오파르트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무기 도입이 시급한 동부 최전선 국가들의 선택은 한국산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24일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아르비다스 아누샤우스카스는 국방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한 기자가 독일산 전차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 묻자 말해줄 수 없다며
라며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아니 웬만하면 립서비스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하기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인데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 못한 소식이 전해졌죠.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4,000명의 병력을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리투아니아는 비교적 적은 수량인 54대의 도입을 통해 노르웨이처럼 독일 및 나토군과 함께 레오파르트 2로 통합 편지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독일의 영구 파병은 1997년 나토 러시아 재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나토와 사전의 협의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내렸던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리투아니아의 레오파르트 도입을 두고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리투아니아가 독일 형님 옆에 짝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토의 향상된 치전방 군사작전 EFP의 일원인 리투아니아에 지정된 유럽 군사협력국이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루마니아가 최근 독일에 자국에도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독일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둘 관계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마니아의 레오파르트 수출을 원하고 있는 독일이 모든 병력을 보내달란 요청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우선 루마니아 EFP 최대 주둔국인 폴란드와의 관계도 좋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재 루마니아에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 독일이 느끼기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 루마니아 국경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항구였는데 전쟁 이후 나토 국경과 가장 가까운 포격이었죠. 또한 벨라루스의 루카센카 대통령은 자국 내 바르너 그룹이 노골적으로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진입하고 싶어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이처럼 루마니아의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기에 독일은 수출이고 뭐고 우선 한 발 뺀 것입니다. 리투아니아에게 독일이 있다면 루마니아에게는 폴란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전방 EFP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서로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올해 초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군사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내 루마니아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당시 부하차크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탄약과 같이 폴란드와 상호 호환할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죠. 이에 유럽 내 표준 무기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독일의 점유율을 한국이 점차 뺏어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일까요? 최근 폴란드와 독일 네티즌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K2 전차가 더 낫네, 레오파르트가 더 낫네 하면서 싸우게 일쑤입니다. 지난 30일 독일의 한 네티즌은 먼저 이러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그리고 아마도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레오파르트2는 최근 모든 유럽 입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폴란드의 한 네티즌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한번 보시죠. 독일인 참 웃기는군. 노르웨이에선 K2가 이겼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2로 결정이 바뀌었어. 이제 총 몇 대의 주문이 있는지 또 한국은 몇 대를 따냈는지 제대로 알아야지. 참 레오2 배송 시간은 어떻게 됐냐. 당신은 한국형 K2 판매원의 선전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커미션이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건 노르웨이 정치인의 공식 발표인데 그리고 호주 입찰은 어떻게 진행된 건데 그것도 선전이냐. 모든 신규 주문 덕분에 KMW는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재개하고 있으며 일단 가동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레오파르트2가 처음 생산되었을 때 생산량이 하루에 탱크 1개 정도였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 웃기네. 레오파르트2 훈련은 얼마나 지속되고 있니? 거의 2년 후에 독일인들이 레오2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진 바당에 무슨 레오1은 아직 배송도 안 됐다더라. 너네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낸 것보다 폴란드가 에이브람스 K2, K9, FA50을 더 빨리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하니 이번 주에 이미 레오1A5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독일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예비 부품 재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폴란드, 핀란드와 같은 나라로 우정을 위해서 값싸게 내놓았죠. 야, 넌 우리가 그 탱크를 수리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지 모르냐? 돈은 독일로 갔으니 특가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가격이 고철값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니 그야 쓰레기였으니까 다시 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결국 독일 회사가 이익을 얻었잖아. 라는 일침에 이내 말다툼은 멈춰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을 맺었기에 추가적인 물량 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하는데요. K9 같은 경우만 해도 요 근래 1, 2년 사이 이집트, 인도, 호주,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수백 문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나와 현대로템의 유럽 쪽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모건 모겐센에 따르면 하나와 현대는 생산량을 2배 늘릴 것이며 곧 K9의 연간 생산량은 300대에서 320대,
150대, K10 탄약 운반차의 경우 연간 150대, K2 전차의 경우 연간 150대에서 180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기갑 차량 650대라 한국가의 전체 수량과 맞먹는 물량이 365일 만에 생산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수준이라는 말도 부족한 미친 수준이네요. 이것이 세계의 무기 공장이다. 오늘의 한줄평, 한국의 속도가 왜 이리 빠르냐고 묻는다면 아무 정류장이나 데려가 보게 하라. 세계 유일 버스를 마중 나가는 민족이 한국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